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SE 2세대보다는 기존에 쓰고 있던 테네스를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전TV의 기술전입니다. 아이폰 SE2 사용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아이폰 SE2를 새 걸로 살지 아니면 중고로 아이폰 XS를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개의 폰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둘이냐? 아이폰 SE 2세대의 정가가 현재 55만원인데 신기하게 아이폰 XS의 중고가가 50만원대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을 고민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취향 따라 구매하시겠지만 그래도 망설이고 계실 분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먼저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면을 보시면 아이폰 SE 2세대는 홈버튼이 있고 위아래 베젤이 다소 넓은 편입니다. 아이폰 XS는 홈버튼이 없고 노치가 살짝 있긴 하지만 베젤이 그래도 거의 없는 베젤리스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테두리의 경우 왼쪽에 무음 전환, 볼륨 업다운 버튼은 동일합니다. 다만 오른쪽에 잠금 버튼이 아이폰 XS는 조금 더 긴 편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안테나 전용띠는 XS가 조금 더 많고 얇은 편입니다. 둘 다 이어폰 잭이 없고요. 하단의 스피커는 XS 같은 경우는 좌우가 다른 다소 언밸런스한 모습입니다. 재질은 아이폰 SE 2세대는 이렇게 알루미늄이고 XS는 스테인리스인데 확실히 XS 쪽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후면은 둘 다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데 SE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XS는 로고가 상단에 있으면서 아이폰 로고도 하단에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무선 충전과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요. 여기서 방수 성능 같은 경우는 XS가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SE 2세대는 싱글, XS는 듀얼이고요. 카톡 튀는 XS 쪽이 조금 더 나온 편이지만 SE 2세대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크기는 SE 2세대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편이지만 XS는 손이 작은 사람이라면 한 손으로 쓰기는 다소 버거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손 타이핑의 편의성은 확실히 SE 2세대가 앞서는 편이고요. 무게도 SE 2세대가 더 가볍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XS도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케이스를 씌운다면 무게가 확실히 무겁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기 편한 휴대폰을 원하신다면 이 SE 2세대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폰 6에서 8까지 사용하시던 분들이었다면 이렇게 SE 2세대를 바꿨을 때 크게 위화감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칩셋과 카메라가 좋아졌지만 디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경험을 그대로 옮겨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XS는 노치에 홈버튼이 없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이폰 6에서 8을 쓰시던 분들은 적응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비교입니다. 아이폰 SE 2세대는 4.7인치, XS는 5.8인치입니다. 좌우는 XS가 살짝 넓지만 위아래는 XS가 훨씬 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화면을 띄웠을 때 XS에 표시되는 정보량이 더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크롤을 할 때는 XS 쪽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화면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비율 면에서도 XS가 좋은 점이 많은데요. 요즘 영상들은 대부분 16:9 비율을 표준처럼 사용하지만 18:9나 21:9처럼 가로가 더 넓은 영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SE 2세대에서 재생한다면 이렇게 위아래로 검은 화면, 렛터박스가 생겨서 작은 화면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16:9가 표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옆이 더 긴 영상이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더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해상도 면에서는 XS가 확실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PPI 면에서는 둘 다 육안으로 봤을 때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명함에 있어서는 두 아이폰 모두 괜찮습니다. 저는 SE 2세대를 쓰면서 딱히 해상도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1080p 영상도 잘 재생됐고요. 영상 감상이나 사진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SE 2세대 같은 경우는 HDR을 미지원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뭔가 선명하고 다이나믹한 색감을 느끼기에는 이 SE2로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화면 밝기나 색감은 둘 다 모두 훌륭합니다. 밝기는 둘 다 동일하고 색감도 SE 2세대는 요즘 나오는 웬만한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패널이 SE 2세대는 LCD, XS는 OLED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표현하는 디테일, 그러니까 명암비에서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검은 화면을 두 스마트폰에서 재생해서 비교를 해보면 XS는 정말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SE 2세대는 검은색 뒤로 빛이 새어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밝은 데서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어두운 곳에서는 좀 심하게 티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XS가 OLED라서 번인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고 걱정하실 텐데 제가 1년 정도 써봤을 때 번인이 딱히 발생했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SE 2세대 같은 경우는 햅틱 터치를 지원하고 XS는 3D 터치를 함께 지원합니다. 근데 저는 3D 터치를 잘 안 써서 그게 그렇게 좋은 기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3D 터치를 유용하게 쓰시던 분들이라면 SE 2세대에서는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결론은 XS 쪽의 크기로 인한 시인성, 비율,
검은 화면 표현력 등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화면을 중시하신다면 테네스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능 비교를 해볼 건데요. 스펙상으로는 이 SE2세대가 더 좋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봐도 그 차이가 확실히 나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체감된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인데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는 둘 다 최상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했고 검은 사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앱 구동도 둘 다 빠른 편이었고요. 물론 더 파고든다면 SE2세대가 성능면에서 더 좋은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테네스에 탑재된 A12 바이오닉도 충분히 넘치는 성능이기 때문에 SE2세대의 최신 칩셋인 A13이 있다는 이유로 테네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칩셋 성능 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수신감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나 통화가 어느 게 더 잘 끊기느냐인데요. 테네스는 안테나 게이트가 발생한 걸로 유명했었죠. 근데 이게 제가 쓰는 폰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쓸 때 테네스가 끊김이 좀 유독 있는 편이더라고요. 가끔 이 통화 막대가 두 칸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SE2세대를 쓰고 나서는 그런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건 사실 복불복이라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테네스는 중고로 산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중고로 구매할 때는 분명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능은 SE2세대가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테네스가 더 좋습니다. 일단 렌즈가 망원과 광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줌을 당겨서 찍을 때 테네스가 더 유리한 편이고요. 인물 모드도 SE2세대는 사람에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테네스는 음식이나 사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둘 다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광학식 이미지 보정, 일명 OIS가 둘 다 탑재되어 있어서 흔들림 보정도 잘 되는 편입니다. 밤에 찍는 사진도 SE2세대가 8베이스라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바로 칩셋의 힘인데 SE2세대의 카메라도 중국기 기준으로는 꽤 수준급으로 올라가 있죠. 하지만 테네스는 이전 세대에서 플래그십을 담당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면에서는 테네스가 여러 면에서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타임 역시 테네스가 훨씬 우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침 6시에 기상해서 회사 가고 저녁 7시 반에 집 도착한다라고 했을 때 테네스는 중간에 충전을 하지 않아도 간당간당하게 버텨줍니다. 근데 SE2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에서 4시쯤에 충전을 해줘야지만이 퇴근하면서 쓸 수 있었습니다. 둘 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쓰려면 보조 배터리를 꼭 챙겨야 했지만 주말에 간단한 약속을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SE2세대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테네스는 챙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이가 있죠. 이 배터리 때문에 SE2세대의 휴대성이나 성능도 조금은 희생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배터리로 테네스가 SE2세대에 비해서 훨씬 우위에 있지만 우리는 테네스를 중고로 사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덜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폰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쓰다가 망가뜨리면 내 마음도 망가지겠죠? 보증도 폰을 살 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당연히 새거인 SE2세대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SE2세대 같은 경우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할 수도 있죠. 근데 중고로 구매한 테네스 같은 경우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망가지면 비싼 돈 내고 리퍼를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그거 70만 원 넘습니다. 보증, 그러니까 AS를 중시한다면 SE2세대를 선택하는 게 안심하고 폰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점이 있다면 SE2세대 같은 경우에 새 제품이다 보니까 카드로 구입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선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네스는 결국 현금으로 사야 되죠. 테네스 중고를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더라고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테네스보다 SE2세대가 구입에는 조금 더 편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SE2세대 같은 경우에는 구입 후에 불량이 나도 판매자나 애플스토어에 찾아가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테네스 같은 경우는 중고를 구입했는데 이게 불량이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난감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테네스를 중고로 구입하신다면 어느 정도 검증을 해야 된다는 점도 구입에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둘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중고라 하더라도 테네스를 사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고이기 때문에 상태나 배터리를 철저히 검증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테네스가 화면, 카메라, 배터리 등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테네스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네스는 구형이긴 하지만 바로 이전에서 플래그십을 맡았던 폰이었고 SE2세대는 아무리 칩셋이 좋게 나왔어도 테네스를 성능 빼고는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폰을 쓰고 싶고 쓰다가 망가져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걸 원하신다면 이 SE2세대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SE 2세대와 XS를 서로 비교해보고 둘 중 어느 폰을 사는 게 좋을지도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SE 2세대보다는 기존에 쓰고 있던 XS를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팔 것 같고요. 부디 이 영상이 아이폰 SE 2세대와 아이폰 XS를 구입하는 데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제품 모두 잘 쓰세요.